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목과 어깨가 굳어 있고 머릿속이 흐릿하고 진짜로 정신이 돌아오기까지 몇 시간이 걸린다면 하루의 첫 7분이 당신의 뇌가 그날 어떻게 작동할지를 이미 결정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것입니다. 이 짧은 아침 의식은 제대로 쓰면 집중력과 에너지, 통증 반응까지 바꿀 수 있지만 준비 없이 대충 따라하면 오히려 몸이 너무 강하게 반응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단순한 긍정 확언도 아니고 아침에 기분 좋으라고 하는 가벼운 루틴도 아닙니다. 핵심은 잠에서 깬 직후 뇌가 하루 중 가장 쉽게 다시 배선될 수 있는 아주 짧은 창을 어떻게 쓰느냐에 있습니다. 하버드와 스탠퍼드에서 다루는 신경가소성, 코르티솔 각성 반응 같은 개념을 보면 오래전 티베트 수행자들이 몸으로 익혔던 방식과 현대 신경과학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것을 과장된 비밀처럼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의식이 이상한 마법이라서 논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침 신경 상태에 너무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아침마다 몸이 무겁고 브레인 포그가 있고 작은 결정도 자꾸 미루고 커피를 마시기 전까지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느낀다면 문제는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뇌가 깨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익숙한 스트레스 회로를 다시 켜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잠에서 깬 직후 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왜 첫 7분이 집중력과 통증, 에너지 수준을 바꿀 수 있는지 설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어떤 순서로 호흡하고 상상하고 의도를 새겨야 하는지 설명할 것입니다. 또한 72시간, 2주, 30일 후에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지도 현실적으로 짚어볼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지점은 당신이 어떻게 숨을 쉬느냐 하나가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하루 중 뇌가 가장 쉽게 재구성되는 순간을 당신이 그냥 흘려보내고 있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붙잡고 있는지입니다. Bạn có muốn tôi tiếp tục viết phần 2 không?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목과 어깨가 굳어 있고 머릿속이 흐릿하고 제대로 정신이 돌아오기까지 몇 시간이 걸린다면 하루의 첫 7분이 당신의 뇌가 그날 어떻게 작동할지를 이미 결정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바로 이 점입니다. 이 짧은 아침 의식은 제대로 사용하면 집중력과 에너지, 통증 반응까지 바꿀 수 있지만 준비 없이 가볍게 따라하면 생각보다 훨씬 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가벼운 자기계발 팁이 아닙니다. 기분을 좋게 만드는 아침 루틴 정도로 넘길 일도 아닙니다. 핵심은 잠에서 깬 직후 뇌와 신경계가 하루 중 가장 민감하게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 짧은 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있습니다. 하버드와 스탠퍼드에서 자주 언급되는 신경 가소성 그리고 코르티솔 각성 반응을 보면 오래전 티베트 수행 전통에서 다뤄온 방식과 현대 신경과학이 점점 같은 지점을 가리키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걸 과장된 비밀처럼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논쟁적인 이유는 효과가 없어서가 아니라 아침의 신경 상태에 너무 직접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침의 멍함을 단순한 피곤함으로 넘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를 수 있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 스트레스 회로가 먼저 켜지고 몸의 긴장과 통증 기억, 불안한 주의 상태가 한꺼번에 활성화되면서 하루 전체가 무겁게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세상이 버겁고 어떤 사람은 같은 시간에 일어나도 훨씬 또렷하고 가볍게 움직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잠에서 깬 직후 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왜 첫 7분이 집중력과 에너지, 목과 어깨의 뻣뻣함, 브레인 포그까지 바꿀 수 있는지 설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어떤 순서로 호흡하고 상상하고 의도를 새겨야 하는지 단계별로 설명할 것입니다. 또한 72시간, 2주, 30일 뒤에 기대할 수 있는 변화도 현실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호흡법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하루 중 뇌가 가장 쉽게 재구성되는 순간을 당신이 놓치고 있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붙잡고 있는지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두 번째 부분을 작성할까요? 이제부터는 이 아침 의식의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대충 하면은 거의 효과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루틴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차이는 깊이에서 갈립니다. 스쳐 지나가듯 하면 뇌는 아무 신호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하면 뇌는 지금부터 무엇을 기준으로 하루를 운영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첫 3분입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십시오. 두 발은 바닥에 단단히 닿게두고 허리는 편안하지만 곧게 세웁니다. 왼손은 가슴 위에, 오른손은 배 위에 올립니다. 그리고
코로네까지 세며 숨을 들이쉽니다. 그 다음 7가지 멈춥니다. 그리고 입으로 8가지 길게 내쉽니다. 이 한 사이클을 6번 반복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자세부터 중요합니다. 척추가 곧게 세워지면 몸은 무너진 자세에서 오는 압박을 덜 느끼고 호흡이 더 깊고 안정적으로 들어갑니다. 손을 가슴과 배에 올리는 동작도 단순한 제스처가 아닙니다. 이 접촉은 신경계에 지금은 안전하다는 신호를 줍니다. 특히 배로 숨을 들이쉬는 감각이 살아나면 미주신경이 더 잘 활성화되고 길게 내쉬는 호흡은 과하게 예민해진 각성 상태를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때 나타날 수 있는 반응도 있습니다. 손끝이 약간 저릴 수 있고 목과 어깨의 긴장이 조금 풀리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가 갑자기 맑아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처음 며칠 동안 약간 낯설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어지럽거나 답답하면 무리하지 마십시오. 숨 참는 시간을 줄이고 속도를 낮추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버티는 것이 아니라 신경계를 안정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넷째 분과 다섯째 분입니다. 눈을 감고 오늘 하루가 가장 이상적으로 흘러가는 장면을 아주 구체적으로 떠올리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막연한 성공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냥 잘 될 거라고 뭉뚱그려 생각하면 뇌는 그것을 실행 가능한 정보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대신 아주 선명해야 합니다. 아침부터 정신이 맑은 상태, 회의나 대화에서 머뭇거리지 않는 모습, 공부할 때 주의가 자꾸 새지 않고 한 곳에 모이는 느낌, 오후가 되어도 기력이 무너지지 않는 상태, 목과 어깨가 덜 뻐근해서 움직임이 한결 가벼운 느낌, 이런 식으로 실제 하루의 장면을 그려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놓치면 안 되는 것이 감정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느껴야 합니다. 몸이 가벼운 감각, 머리가 또렷한 감각, 조급하지 않은 감각, 내가 오늘을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을 함께 실어야 합니다. 뇌는 강한 감정이 실린 이미지를 더 중요한 정보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뇌의 오늘의 기준 상태를 미리 체험하게 만드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이 부분을 건성으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루틴이 효과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 많은 경우는 실제로 루틴을 한 것이 아니라 형식만 따라 한 것입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고 너무 얕게 느끼고 너무 대충 상상합니다. 그러면 뇌는 바뀔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반대로 충분한 깊이로 호흡하고 충분히 선명하게 그려내고 실제처럼 감정을 실으면 뇌는 그 상태를 오늘 따라가야 할 패턴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첫 5분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몸의 경계 상태를 낮추고 뇌가 오늘 반복할 회로를 우연에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마지막 2분 동안 이 상태를 어떻게 더 강하게 고정시키는지, 그리고 왜 소리 내어 의도를 말하는 순간 뇌의 주의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2분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가장 가볍게 넘기지만 사실 이 구간이 앞에 5분을 하루 전체의 방향으로 고정시키는 핵심입니다.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오늘의 상태를 한 문장으로 말하십시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입 밖으로 또렷하게 꺼내야 합니다. 문장은 짧고 현재형이어야 하며 분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내 정신은 선명하고 내 몸은 가볍게 움직인다. 오늘 나는 흔들리지 않고 또렷하게 결정한다. 나는 차분하고 집중된 상태로 하루를 이끈다. 이런 문장을 한 번이 아니라 3번 반복하십시오. 첫 번째는 확인하듯 말하고, 두 번째는 더 분명하게 말하고, 세 번째는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처럼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굳이 소리 내어 말해야 할까요? 그냥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것과는 작동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소리 내어 말하는 순간 뇌는 생각만 하는 상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언어를 다루는 영역이 활성화되고 입과 호흡, 목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운동체계도 함께 작동합니다. 즉,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실제 실행 명령에 더 가까운 형태로 신호가 남습니다. 쉽게 말해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생각은 금방 흐려지지만 입 밖으로 나온 문장은 신경계에 더 깊게 각인됩니다. 이 차이가 작아 보이지만 하루의 주의 방향을 바꾸는 데는 매우 큽니다. 이 의식이 강력한 이유는 3단계가 서로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회로처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호흡은 과도하게 날이 서 있는 신경계를 가라앉히고, 시각화는 뇌가 따라갈 목표 상태를 미리 보여주며, 마지막 의도 문장은 그 상태를 오늘의 기준으로 못 박습니다. 그래서 이 루틴은 단지 기분을 좋게 만드는 아침 습관이 아닙니다. 몸과 뇌가 아침에 가장 민감한 순간을 이용해 오늘 어떤 패턴을 반복할지를 먼저 정해버리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과학적 배경도 아주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깨어난 직후의 뇌는 완전히 굳어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엇에 주의를 줄지, 어떤 감각을 더 크게 해석할지, 어떤 감정 톤으로 하루를 시작할지를 빠르게 결정하는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때 호흡을 통해 과한 긴장을 낮추면 생존 모드가 조금 뒤로 물러납니다. 그 다음 선명한 이미지를 넣으면 전전두엽은 오늘의 우선순위를 잡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도를 입 밖으로 내면 뇌는 그 문장과 일치하는 정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결국 하루 동안 같은 현실을 만나도 무엇을 더 크게 느끼고 무엇을 더 빨리 포착하고 어떤 선택을 더 쉽게 하게 되는지가 달라집니다. 이 지점은 만성 통증이나 브레인 포그를 이해할 때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은 목과 어깨의 통증이 단순히 근육의 문제라고만 생각합니다. 물론 자세와 피로도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통증은 몸의 상태만이 아니라 뇌가 그 신호를 어떻게 예측하고 반복하느냐와도 깊이 연결됩니다.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몸이 무겁고 뻐근하다고 예상하면 뇌는 그 패턴을 더 빨리 재생합니다. 브레인 포그도 비슷합니다. 정신이 흐리고 집중이 안 되는 상태가 어느 날 갑자기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회로로 굳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깨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예전의 신호 체계가 먼저 실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래 앉아서 일하는 사람, 시험과 과제에 쫓기는 학생, 늘 메시지와 업무 알림에 노출된 사람, 스트레스가 길게 누적된 사람에게 이 루틴이 잘 맞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외부 자극에 끌려가는 상태로 들어가기 쉽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휴대전화를 보고 메신저를 확인하고 해야 할 일을 떠올리는 순간 신경계는 다시 긴장 모드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아침의 황금창은 자기 주도적인 재설정 시간이 아니라 외부 정보에 뺏기는 시간이 됩니다. 반대로 이 7분을 먼저 확보하면 세상이 당신의 신경계를 잡아끌기 전에 당신이 먼저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아주 분명합니다. 당신에게 부족했던 것은 의지력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문제는 뇌가 매일 아침 같은 선로 위에서 자동으로 달리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7분은 그 선로를 바꾸는 가장 현실적인 개입입니다. 과장된 의식도 아니고 1시간짜리 복잡한 루틴도 아닙니다. 딱 필요한 순서로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원하는 상태를 보여주고 그 상태를 언어로 고정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이 루틴은 단순한 아침 습관이 아니라 하루의 운영 체계를 다시 쓰는 도구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 루틴을 며칠, 몇 주 동안 지속했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어떤 사람은 72시간 안에도 차이를 느끼는 반면 어떤 사람은 2주에서 3주 사이에 더 큰 변화를 체감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7분 루틴을 실제로 반복하면 언제부터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첫날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를 기대하지만 진짜 변화는 대개 더 현실적인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화려한 각성이 아니라 아침이 덜 무겁고 머리가 조금 더 빨리 맑아지는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작은 차이가 누적되면 하루 전체의 질이 달라집니다. 먼저 처음 사흘입니다. 이 시기에는 집중이 조금 더 빨리 붙고 아침에 몸이 굳어있는 느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한참을 멍하게 보내던 사람이 훨씬 빨리 정신이 또렷해졌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목과 어깨가 완전히 편해지는 수준은 아닐 수 있어도 적어도 예전처럼 바로 긴장에 잠기는 느낌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작은 결정에서의 망설임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을 시작할 때 덜 끌리고, 덜 헤매고, 덜 미루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아침에 주의 방향이 덜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둘째 주에서 셋째 주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많은 사람이 더 분명한 차이를 말합니다. 목과 어깨 또는 허리 아래쪽의 뻐근함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통증이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침부터 몸 전체가 무겁게 눌리는 느낌, 움직임이 둔하고 굳어있는 느낌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변화도 큽니다. 해야 할 일이 많을 때 쉽게 흩어지고 조급해지던 사람이 훨씬 차분하게 우선순위를 잡기 시작합니다. 압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압박에 끌려가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같은 업무, 같은 공부, 같은 일정인데도 반응이 덜 거칠고 시작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 이 루틴의 진짜 가치가 더 분명해집니다. 가장 큰 변화는 또렷함이 특별한 순간의 보너스가 아니라 기본 상태에 가까워진다는 점입니다. 브레인 포그가 줄고 오후까지 에너지가 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오전을 버티는데 힘을 다 쓰고 오후에는 급격히 처졌다면 이제는 하루 전체의 리듬이 더 안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침을 통제했다는 감각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그 감각이 쌓이면 하루를 끌려가는 대신 이끌고 있다는 느낌이 생깁니다. 바로 이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순간적인 각성보다 잘 작동하는 기준선이 조금씩 올라가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봐야 합니다. 이 루틴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만능 열쇠는 아닙니다. 수면의 질, 스트레스 수준, 기존 건강 상태, 그리고 얼마나 꾸준히 했는지에 따라 체감 속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고 반복 가능하며 누적 효과를 만들기 쉽다는 점입니다. 아침마다 커피가 나를 살려주기를 기다리는 대신 내 신경계를 먼저 정렬하는 방식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값진 변화는 잠깐의 고향감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 더 빨리 깨어나고 조금 덜 아프고 조금 더 선명하게 생각할 수 있는 상태가 쌓이는 것입니다. 그 누적이 결국 당신의 하루 평균치를 바꿉니다. 다음으로는 이 루틴을 안전하게 시작하는 방법과 많은 사람이 효과를 못 느끼는 대표적인 실수들을 보겠습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펄6를 원하십니까? 이제 중요한 경고와 함께 이 루틴을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시작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이런 루틴은 강력할수록 과하게 밀어붙이지 않는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호흡을 처음 훈련하는 사람이라면 시작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보다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강도로 들어가야 합니다.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어지럼증이 잦은 사람, 호흡을 오래 참을 때 불편함이 큰 사람은 먼저 의료 전문가와 상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루틴을 하다가 머리가 심하게 띵하거나 가슴이 답답해지면 강도를 낮추고 호흡 길이를 줄여야 합니다. 이건 버티기 게임이 아닙니다. 핵심은 신경계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효과를 못 느끼는 데에는 몇 가지 공통된 실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들쭉날쭉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루하고 이틀 쉬고 생각날 때만 하면 뇌는 새로운 패턴을 충분히 학습하지 못합니다. 둘째는 시각화를 너무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 잘 되면 좋겠다 정도로 스쳐 지나가면 신경계가 붙잡을 신호가 약합니다. 장면은 구체적이어야 하고 감각은 분명해야 합니다. 셋째는 확언을 감정 없이 기계처럼 읽는 것입니다. 말은 했지만 몸이 전혀 믿지 못하면 각인이 약해집니다. 넷째는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휴대전화를 보면서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치명적입니다. 막 깨어난 뇌가 외부 정보에 먼저 끌려가면 가장 중요한 아침의 신경학적 황금 시간이 순식간에 소모됩니다. 가장 똑똑한 시작법은 단순합니다. 처음 며칠은 세 분만 해도 됩니다. 호흡을 짧게 하고 시각화도 한 장면에만 집중하고 확언도 한 문장만 또렷하게 말하면 됩니다. 그렇게 몸이 익숙해지면 점차 7분 전체로 늘리면 됩니다. 처음부터 강하게 한번 하고 멈추는 것보다 약해 보여도 매일 반복하는 편이 훨씬 강력합니다. 화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꾸준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루틴은 반드시 다른 자극보다 먼저 와야 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메시지, 뉴스, 일정, 짧은 영상부터 확인하면 당신의 주의력은 이미 바깥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면 스스로 상태를 리셋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아침 7분은 남는 시간이 아니라 먼저 확보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 루틴의 힘은 특별한 재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매일 같은 방식으로 신경계에 같은 신호를 보내는 규칙성에서 나옵니다. 꾸준함이 결국 변화를 만듭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극적인 하루가 아니라 점점 더 선명하고 안정적인 기본 상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장하지 말고 무리하지 말고 내일부터 조용히 시작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잘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계속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제가 파트 7을 계속 쓰길 원하십니까? 이제 핵심을 아주 짧고 분명하게 정리하겠습니다. 하루의 첫 7분은 단순한 준비 시간이 아닙니다. 바로 이 시간에 뇌는 가장 쉽게 방향을 잡고 몸은 가장 빠르게 상태를 받아들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침을 시작하면 익숙한 스트레스 패턴이 먼저 작동합니다. 목과 어깨는 다시 굳고 머리는 다시 흐려지고 하루는 다시 반응적으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이 짧은 시간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호흡으로 신경계를 가라앉히고 시각화로 뇌에 실행할 장면을 보여주고 확언으로 그날의 방향을 선명하게 고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집중력과 더 가벼운 몸 상태, 더 또렷한 정신을 위한 새로운 레일을 까는 방식입니다. 중요한 건 거창함이 아닙니다. 7분이면 충분합니다. 완벽함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반복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딱 7일만 해보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휴대전화를 잡기 전에, 바깥 정보가 당신의 뇌를 점령하기 전에 이 루틴을 먼저 실행해 보십시오. 그리고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집중력이 얼마나 빨리 올라오는지, 아침 통증과 뻐근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오후 에너지가 얼마나 안정되는지, 머릿속 안개가 얼마나 옅어지는지 기록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결과를 스스로 판단하면 됩니다. 그냥 듣고 지나가지 마십시오. 7일 연속으로 해보고 당신의 변화를 확인해 보십시오. 뇌는 매일 재구성되고 있습니다. 진짜 질문은 뇌가 변하느냐가 아닙니다. 그 첫 7분의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느냐입니다. 내일 아침, 예전의 관성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단 7분으로 하루 전체의 시작 방식을 다시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내일 아침 당신이 하게 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목과 어깨가 굳어 있고, 머릿속이 흐릿하고, 진짜로 정신이 돌아오기까지 몇 시간이 걸린다면, 하루의 첫 7분이 당신의 뇌가 그날 어떻게 작동할지를 이미 결정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것입니다. 이 짧은 아침 의식은 제대로 쓰면 집중력과 에너지, 통증 반응까지 바꿀 수 있지만, 준비 없이 대충 따라하면 오히려 몸이 너무 강하게 반응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단순한 긍정 확언도 아니고, 아침에 기분 좋으라고 하는 가벼운 루틴도 아닙니다. 핵심은 잠에서 깬 직후 뇌가 하루 중 가장 쉽게 다시 배선될 수 있는 아주 짧은 창을 어떻게 쓰느냐에 있습니다. 당신이 아침마다 몸이 무겁고 브레인 포그가 있고 작은 결정도 자꾸 미루고 커피를 마시기 전까지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느낀다면, 문제는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뇌가 깨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익숙한 스트레스 회로를 다시 켜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잠에서 깬 직후 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왜 첫 7분이 집중력과 통증, 에너지 수준을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정확히 어떤 순서로 호흡하고 상상하고 의도를 새겨야 하는지 설명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지점은 당신이 어떻게 숨을 쉬느냐 하나가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하루 중 뇌가 가장 쉽게 재구성되는 순간을 당신이 그냥 흘려보내고 있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붙잡고 있는지입니다.